계획예산입니다. 테마 49. 지금부터는 합리 모형이에요. 여태까지는 정치적으로 정책을 만들었고 분야별로 만들었죠. 만든 다음에 만들어진 정책에다가 각각의 담당관들이 예산을 붙였던 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기득권 사업은 인정해줘요. 미국이 당시 엄청나게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사업은 다 인정해주고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남죠. 이걸 가지고 부서별로 만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참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책을 만들죠. 정책을 만든 다음에 장기 플랜에 맞게 이거를 전부 다 수량화시켜 버리는 거야. 그치? 이건 말만 예산 짜는 게 아니라 중앙예산기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장기 플랜을 짠 다음에 여기에 맞게 정책을 만들고 전부 다 수량화시켜서 예산을 계산했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의회 승인받은 다음에 집행부에 내려줬던 거예요. 그지? 그리고 예산서에는 뭐가 나온다? 내가 어떤 플랜을 할 건데 이 플랜은 여러 사업들이 있어.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다? 이 사업을 했을 때 이 플랜의 효율성을 가장 크게 키워주니까. 이건 말만 예산 짜는 거지 예산 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정책 그 자체를 만들고 이 정책 만들어졌을 때 이미 수량화돼 있기 때문에 정책 이꼴 예산과 연계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계획 예산이다. 플랜 플랜 예산이에요. 플랜 프로그램 버제팅이라고 그래요. 이걸 개발한 곳이 미 국방 랜드 연구소예요. 또 국방부는 성공을 합니다. 왜? 국방부는 목표가 명확해요. 장기 플랜에 맞게 무기 개발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서열화되어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위에서 만든 플랜대로 하위 조직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성공을 합니다. 지금도 국방부는 PPBS예요. 근데 이거를 존슨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도입했는데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전쟁 아니면 복지거든요. 주로 복지 정책, 오크랜드 사업 같은 데 도입을 해요. 가장 갈등이 많은 정책이잖아요. 이게 실패했겠죠. 왜? 얘가 되기 위해서는 목표가 명확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수량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잘 안 되잖아. 지금 존슨 아저씨가 도입했던 이런 복지 정책은요. 형평성도 중요하고 갈등도 되게 많고 또 다원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닉슨이 71년도에 바로 포기하고 MBO로 73년도에 약간 대체돼요. MBO로 참여예산제도고 활주였잖아. 대체되었다가 76년도에 GBB로 바뀐 다음에 77년도에 편성되기 시작해 GBB가요. 얘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미국이. 전 세계 GDP 60% 이상이 미국 거니까. 이러니까 기존 사업 다 인정해주고도 자원이 많이 남으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써야 되겠죠. 이러니까 플랜에 맞게 이 자원을 쓰고자 했던 겁니다. 돈은 존재하는데 플랜이 없다. 낭비잖아, 이거는. 자, 어쨌든 이게 된다는 거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예측할 수 있고 정책을 구조화할 수 있고 이 구조화된 정책을 전부 다 수량화시킬 수 있어야 돼. 이 수량화하는 것을 후생 경제학이라고 그래요. 또 국가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 이것들. 요게 분석 기법 발달 때문에 얘가 등장했고요. 편성 방법이 체제 분석이야. 체제 분석이라는 건 큰 걸 먼저 만드는 거야. 장기 플랜에 맞게 프로그램 만들고 프로그램도 다시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엘리먼트로 서열화시킨 다음에 전체 틀을 만드는 게 사업 구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모든 구조화된 걸 전부 다 환가할 수 있어야 돼. 현재 가치로. 수량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지? 그래야지만 여기다가 예산 붙이겠죠. 플랜, 프로그램, 버제팅이라고 그래요. 특징 보니까 모든 목표가 수량화돼 있고 단순한 투입물이 아니라 내가 이 돈 써가지고 저걸 달성하겠다고 계획을 짜 놓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획만 짜놨지 이게 진짜 달성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하는 과정이 없어요. 환류 과정이 없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실패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나온다? 환류 강조하는 MBO라든지 GBB가 등장하잖아. 지금도 환류 강조예요.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체제 분석이 더 큰 개념이야. 체제라는 건 항상 큰 틀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맞게 세부 내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하향적으로. 그리고 이 체제 분석의 일환으로 BC와 EC가 있는데 전부 다 이런 걸 수량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 분석이란 단어 나왔을 때 무조건 PPBS예요. 다른 건 체제 분석이란 단어 사용하는 게 거의 없어요. 자, 어쨌든 체제 분석이고요. 물론 GBB도 수량화 시키잖아. 근데 걔는 단기적으로 요 시각만 보는 거지 전체 시각 속에서 틀을 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체제 분석은 합리 모형 속에서도 PPBS만 들어가는 거지 GBB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체제의 틀을 잡은 다음에 이걸 전부 다 수치화시키기 위해서 누가 들어와 있다? BC 분석과 EC 분석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지? 근데 이거를 각각의 부서가 만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참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큰 걸 먼저 만들고 내려가니까 거시적이고 하향적이고 집권적이에요. 딱 여기까지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 지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 후속 조치가 없었던 거예요. 실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예산 담당관은 뭘 할 줄 알아야 돼? 정책을 미래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전부 다 수량화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야 되니까 회계학도 아니고 경영학도 아닌 이런 경제학 지식이 예측 능력과 수량화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대통령 옆에 있는 참모 힘은 강해졌죠. 그러나 의회라든지 현장 관료의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반발이 심했겠지. 역시 실패합니다. 이런 정치 현상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장점은 장기적으로 만든 거고요. 분석했죠. 내가 어떤 대안 선택한 이유는 다른 대안보다 그 대안이 효율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니까. 또 장기 플랜에 맞게 사업 구조화시키고 1년짜리 예산을 연계시켰기 때문에 계획과 예산이 연계될 수 있다는 거고 최고 관리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최고 관리층의 관리 수단이라든지 집권화 일원화라든지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목표가 명확하고 서열화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체제적으로 이 구조화를 만들 수 있어야 돼. 근데 사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설사 이게 가능하더라도 그게 과연 다원주의인지 민주주의 사회인지 전체주의 사회인지 헷갈려 지금. 그래서 사회 합의가 있다는 가정 속에서만 가능한데 사회 합의가 있다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렇게 체제적으로 사업을 구조화시킨다는 것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화된 걸 전부 다 뭐 해야 돼? 현재 가치를 환산 작업해야 돼. 수량화시켜야 돼요. 그건 더더욱 어렵겠죠. 설사 가능해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량이 필요할 겁니다. 또 미국은 민주주의 사회인데 대통령이 만들어 내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집권화 문제점, 비민주적 요소가 존재하고요. 온리 경제학 시각이었기 때문에 정치라든지 심리요인은 간과되었고, 그다음에 의회 지위도 약화되었죠.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못하고 뭐로 바뀐다? MBO나 GBB로 대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뭐 다 대체되었다고 해도 지금 죽은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미국의 국방부는 PPBS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미국은 지금 군사제도가 되게 발달한 이유가 여기에 맞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니까 뭐 발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